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1414로 코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주식회사 3일 패션의 결산 분계를 해볼 텐데, 일반 전표 입력을 이용해서 결산하는 수동 결산이 있고,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서 하는 자동 결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할 사항이 여기 지금 255쪽에 1번부터 다음 페이지 5번까지 5개의 결산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수동 결산 사항인지 자동 결산 사항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동 결산을 먼저 해야 되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수행 1번은 소모품 정리하는 분계죠. 수동 결산. 그럼 아예 할까요? 자, 수동 결산이면 그냥 지금 하면 됩니다. 수동 결산부터 딱 해놓고 나중에 남겨놓은 것이 이제 자동 결산 사항이니까.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1번. 소모품 구입 시에 전액 소모품 B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회사예요.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이 4만원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사용액을 자산 처리해야 되죠. 여러분, 소모품을 자산 처리할 때 개정 과목이 뭐예요? 그냥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차변이 소모품 4만원 미사용액, 대변은 전부 구입 시 다 미사용한 것까지 다 소모품 B로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대변의 소모품 B 4만원 이렇게 결산 수정 분기니까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차변의 소모품은 자산 증가, 자산의 증가가 되고, 대변의 소모품 B는 비용 취소, 비용에서 빠지게 됩니다. 비용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시산표를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그것까지 미리 알아볼 필요는 없어요. 일단 4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전표로 가셔서요, 날짜는 12월 31일로 입력을 하죠. 12월 31일로 일반 전표 날짜를 입력해 주시고요. 아까 분계했던 것을 여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자, 먼저 3번 차변. 차변은 소모품이죠. 소모 검색하셔가지고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172번. 거래처 필요 없습니다. 적요에다가는요, 미사용 소모품이라고 쓰세요. 미사용 소모품이라고 해주면 이해가 되겠죠? 미사용 소모품이 4만원이다. 40 플러스. 그리고 줄 바꾸시고 대변은 비용에서 취소시켜야죠. 소모로 검색해서 소모품 B가 530번, 630번, 730번, 830번이 있는데 우리는 판매 관리비 830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미사용 소모품 그대로 복사하고 가세요. 그리고 대변에 4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1번 했어요. 차변의 소모품 미사용액 자산 잡고 대변의 소모품 B 4만원 하면은 비용 취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은 2천만원이다. 여러분, 상품 재고액은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상품 매출원가 분계는
자동 결산 사항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건 자동으로 좀 이따 한꺼번에 할 거고요. 다음에 수행 3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한 당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감가상각비 계상 분계도 자동결산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좀 이따 자동결산에서 함께 할 거고요. 4번.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온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보충법으로 추가 설정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자동결산 사항인데요. 그렇지만 이 1%를 자동으로 계산해 주진 않아요. 금액은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와서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잔액을 합계잔액시산표에서 확인한 다음에 1% 추가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가지고 여기다가 메모, 시험지에다가 메모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결산이지만 지금 계산을 해 놓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합계잔액시산표를 열어주셔야죠. 그래가지고 12월 31일 날짜로 합계잔액시산표를 줘야 할 때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잔액의 1%를 계산기로 계산하면은 뒤에 동그라미 2개가 없어지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계산기를 꺼내서 2926500이 외상매출금의 차변 잔액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곱하기 1%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동그라미 2개 지워진 숫자하고 같아요. 292,65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충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만큼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야 되는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기설정된 잔액이 대변 잔액이 있으면 이걸 뺀 나머지만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2,000원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82,000원을 빼야 됩니다. 네, 마이너스 82,000원 빼주었더니 210650이죠. 이 210650을 시험지 외상매출금 란에다가 딱 복사해둬야 돼요. 아니, 기록해둘 거예요. 예, 210650 외상매출금 쪽에다가 메모를 해두신다. 이거 시험지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움도 계산해야 되겠죠. 받으러움의 차변 잔액은 350만원입니다. 그러면 350만원에서 동그라미 2개를 빼면 어떻게 돼요? 네, 35000 35,000원이 되죠. 35,000원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냥 1% 곱하기 하셔도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기설정된 걸 확인합니다. 자, 24,000원이 있죠? 대변잔액에. 이걸 빼는 겁니다. 35,000원 빼기 24,000원은 1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받으러움 줄에 11,000원을 메모해 줍니다. 받으러움 쪽에다가. 이제 준비가 됐죠? 네, 여러분이 시험지에 외상매출금 이쪽에다가 210650 메모하셨고, 받으러움 이쪽에다가 11000 이렇게 메모하셨다 이거예요. 자, 이제 수행 5번을 보겠습니다. 당기 법인세 추산액이 300만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자동결산 사항이지만 이거는 뭐를 확인해야 돼요? 선납세금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선납세금이 있었으면 그것은 일반 전표에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먼저 하고, 아이고, 이걸 안 꼽았네, 여태. 이거 어떻게, 여태를 안 꼽고, 이거. 아이고. 제가 이 녹화한 것이 음질이 굉장히 안 좋겠네요. 자, 아까 USB 쓰면서 이 마이크를 안 꽂아놔가지고. 이렇게 항상 녹화가 이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 장비를 다 갖춰서 해야 되는데, 아까 USB에 복사하면서 이 마이크를 뺐어요.
그래서 제가 제 그 노트북 마이크가 상당히 음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되고 있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주 짜증 날 거예요. 음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안 됐네요. 지금 꼽아가지고 상관이 없고. 아무튼 이 녹화를 보시는 분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법인세 등 추산액이 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뭘 확인한다고요? 선납세금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 시산표 열어놨죠? 선납세금은 있다면은 이 당좌자산 안에 있어야 돼요. 당좌자산 안에서만 찾아보시면 돼요. 보면은 없습니다. 선납세금이 없다는 것은 법인세 중간에납도 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이자 소득이라든지 우리 법인에 이자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분기 할 사항은 없고 이거 몽땅 전부 결산자료 입력에 법인세 계상액에다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보면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수행 1번은 수동결산이었으니까 이미 입력했고 자동결산만 4개가 남겨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입력하고 나서 결산자 이 분계가 일반전표에 어떻게 자동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동 결산은 어느 메뉴에다 하느냐 하면은 전체 메뉴에서 여기에다 하는 겁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었지. 여기에다요. 결산자료 입력. 여기로 들어가십시오. 자,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결산 일자는 1월부터 엔터 12월까지로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여기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451번 상품 매출원가는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 당구장 표시로 설명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소매업이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상품 매출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냥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양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양식을 보시게 되면 위에서부터 커서가 지금 크게 긴 막대로 보이고 있는데요. 천천히 엔터를 저와 같이 치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죠? 지금 상품 매출에 와 있어요. 또 엔터를 치면 매출 원가에 와 있죠? 현재 매출 원가가 6,350만 원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하고 같아요. 자, 엔터를 또 치면 내려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1,050 있고 단기상품 매입액 5,300만 원 있습니다. 또 엔터 치면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이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뭐가 커서가 이렇게 짧아지죠? 이런 내용을 입력할 사항이에요. 이런 내용. 아까처럼 저기 기말상품 재고액 말고 그 위에 단기상품 매입액처럼 그 줄 전체가 이렇게 표시될 때는 입력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런 곳이 입력하는 곳. 자, 그러면 여기는 뭘 입력할 차례냐?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다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면은 여기 매출 원가가 금액이 바뀝니다. 자, 빼주는 것.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주니까 바뀌겠죠. 자, 입력하세요. 2천만원. 20 플러스 2번 엔터 치면은 여기 아까 2천만원이 여기서 줄어들었어요. 아까 6,350이었는데 4,350. 자, 전표 추가는 한꺼번에 할 겁니다. 또 엔터로 내려가 보시면 긴 막대기가 있고 지금 판매비와 매출 총이익을 지나서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고 있습니다. 급여, 동료생비, 접대비, 차량 유지비, 광고 선전비 이렇게 지나서 그 다음에 내려오면 커서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 자리가 퇴직급여 전입액을 입력하는 자리예요. 퇴직금 전입액은 퇴직금 추계액을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퇴직금 추계액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입력하지 않아요. 엔터로 지나가시고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 이것도 자료 없죠? 엔터로 지나가시고 자 어디서 작아집니까? 건물에서 작아졌죠? 감가상각비. 우리가 건물 차량원방구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여기다 입력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시간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서 이 입력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디서 한다고 그랬냐면 기능모음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기능모음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눌러보시면 거기 기타에 감가상각 반영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서 봤던 그 숫자 건물 250 차량운반구 3,633,3333 비품 5,632 이 세 개를 더해서 6,688,965 우리가 유형자산만 있었고 무형자산은 없었죠. 무형자산의 상각은 여기 데이터가 없고 유형자산에 대한 상각만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입력하게 하는 것은 여기 결산 반영입니다. 이 단추를 눌러보시면 아까 그 자리에 숫자가 들어갑니다. 성공하였습니다. 보세요. 건물에 250 차량운반구에 363만 3,034만 비품에도 들어갔죠. 자 엔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손상각을 맞이했죠. 대손 예상에서 1% 예상했고 기설정된 걸 뺐죠. 아까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여기다 입력합니다. 메모해 놓은 숫자 210650 엔터 치시고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상각 11,000원이었죠. 11 플러스 엔터 치시고 그럼 반영이 됐습니다. 자 엔터로 가면 선급금에 대한 대손상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엔터로 그냥 지나가시고 영업이익이 계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으로 넘어갑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넘어갑니다. 조감법상의 특별상각 이런 거 없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계산됐습니다. 법인세 등으로 넘어가서 법인세 계상 여기에다가 아까 그 금액을 법인세 금액을 입력한다. 법인세 등 추산액 300만원을 여기다가 입력하신다. 입력을 할까요? 3 플러스 2번 여기 300만원 입력하시면 입력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기능모음 옆에 보면은 전표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표 추가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 해줍니다. 그러면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자, 과연 이 전표가 어디에 추가가 됐을까? 일반 전표에 가셔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1번 전표는 소모품 정리하는 전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전표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네. 자, 먼저 2번 전표는 결차, 결대라는 전표. 결차는 차변이요. 결대는 대변을 의미합니다.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잘 보세요. 자,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 차변이 뭐예요? 상품 매출원가. 4,350만원. 비용 발생이죠. 대변의 상품. 대변의 상품이에요. 금액은 4,350만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라고. 저교에 그렇게 써있죠? 상품 매출원가 대체. 이 대체라는 게 뭐예요? 네. 상품이 대변의 상품이니까 이거 자산 감소잖아요. 자산을 감소시키고
상품 매출원가가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으로 상품을 대체시켰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 공부에서 우리 전산회계에서 상품 매출원가 인식 방법은 한꺼번에 별도로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손익계산서를 가보면은 미리 안 봤구나. 만약에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손익계산서를 가보면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은 있는데 그 밑에 매출원가가 비어 있어요. 그런데 비로소 이 분계에 의해서 이제 손익계산서에 상품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는 결산 때 별도로 이렇게 비용 처리합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이 분계 아주 중요하죠. 꼭 알아두세요.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는 어떻게 한다?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입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이유는 뭐다? 전표 입력을 손으로 안 하고 아까처럼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 눌러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분계예요. 이게. 이거 분계 안 하면 손익계산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대비해서 꼭 알아둬야 돼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품 매출원가 분계는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감가상각비.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됐죠? 6,688,9565가.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뭐예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건물의 차감 계정은 203번의 감가상각 누계액. 209번이 비품인가요? 비품의 그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요게 차량 운반가거든요. 209번이. 213번이 금액이 작은 거 보니까 비품이네. 그래서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이와 같이 자산의 차감 계정은 각각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어느 계정의 차감 계정이냐. 그러나 비용은 뭐예요? 하나로 처리했죠. 비용은 그냥 그 자산별로 비용 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한꺼번에 판매관리비로 가면 되니까 비용은 하나, 차감 계정은 3개. 그래서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요 3개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차감을 시키죠. 그러니까 자산의 감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4번 전표는 뭔가요? 외상매출금의 1%, 대손충당금의 받으러 오면 1%를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분계였죠. 그리고 그걸 다 비용 처리하죠. 차변의 대손상각비 비용 221,65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109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에요. 차감 계정이죠. 외상매출금에서 빼주는 거. 그 다음에 111번 대손충당금은 받으러움에 대한 차감 계정이에요. 받으러움에서 빼주는 역할을 하죠. 이 분계 이론 때 다 우리 공부했었죠. 자, 그 다음에 결차 결제로 5번 전표를 보시면 998번 차변이 법인세 비용 발생 300만원. 근데 이 법인세를 12월 31일 날 납부하는 게 아니라 법인세 납부는 언제예요? 3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3월 달에 법인세 세무조정이라는 걸 해요. 그 전에는 납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결산일 현재 이 법인세 300만원은 아직 세무조정이 안 된 상태의 법인세예요. 이것은 납부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급세금 300만원. 여러분 미지급세금이 앞에 시간에서 부가가치세 정리분기할 때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미지급세금으로 대변에 기록됐었죠. 법인세도 마찬가지. 법인세 정리분기할 때 대변에 미지급세금 됩니다. 자, 이런 분계. 지금 결차 결대로 넘어온 이 분계는 뭐예요? 우리가 수동으로 입력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료를 입력하고 나서 전표 추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분계를 한 것입니다. 이걸 자동 결산이라고 하죠. 시험에서 네.
못합니다. 이거는. 예. 예, 소모품비 입력하는 난이 없었어요. 네, 아까 우리가 위에서부터 엔터 치면서 쭉쭉쭉 내려오면서 이 커서가 작아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내려왔거든요. 소모품비 입력을 받지 않습니다. 입력 받지 않고 이들이 소모품비가 거기 다 입력이 돼 있어요. 네, 입력이 돼 있어요. 이게 커서가 길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동 분계까지 끝났습니다. 자동 결산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수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 네, 수행 1번은 이렇게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자동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죠. 가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 2천만 원을 여러분 입력한 거 기억나시고, 또 감가상각 반영하는 거 요거 결산 반영 눌러서 반영시킨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네, 우리가 여기 입력한 거 기억나시죠? 21만 650원 11,000원 계산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는 법인세 계산란에다 300만원 입력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모두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고 예를 했었죠. 그랬더니 끝났더라. 이렇게 다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일반 전표에 와보면 우리가 지금 봤던 이런 전표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 결산 후에 자동으로 생성된 전표를 우리가 방금 확인했었습니다. 만약에 자동 분계가 전부 엉망이 됐다 그러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고요. 체크박스 눌러서 이게 지우는 방법도 지워져요. 네, 그런데 일괄 삭제하려면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시험에서 이거 쓸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직은 끝나진 않았어요. 이 3일 패션은 이제 장부 마감이라는 걸 하면서 또 전표가 또 더 만들어집니다. 장부 마감하면서 손익계정을 마감하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부 마감, 우리가 회계의 순환과정 여러분 이론 강의 들으셨을 때 손익계정의 장부 마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계정 차기 2월과 전기 2월로 마감한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걸 지금 하는 겁니다. 장부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네. 했어요. 그게 감가상각. 네, 그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져요. 수행 3번. 자, 그래서 이제 장부 마감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네요. 자, 장부 마감을 더존해서 하는 방법은 먼저 데이터를 체크한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데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오류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수정해야 됩니다. 합계전익수환표를 조회해 가지고 정확하게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일치한지 검증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 수익과 비용을 먼저 마감하는데 자동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하느냐면은 결산 재무제표라는 박스에 있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가지고 전표 추가를 눌러서 마감할 거예요.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모두 마감됩니다. 이때 수익과 비용이 마감될 때 이런 분계가 만들어져요. 세 가지. 첫 번째, 수익계정을 손익계정의
대변으로 대체하는 분계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비용 계정을 손익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시키는 분계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당기 순이익이 손익 계정 차변에서 대변의 미처분 이익여금 자본으로 대체되는 분계도 만들어집니다. 이 분계 여러분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종이에 써가면서 여러분 따라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 까먹었을 것이고요. 이와 같이 실기할 때 한 번은 여러분이 확인을 제가 해드립니다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지금 실무로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익과 비용은 마감됐으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을 이제 마감하면 됩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마감 후 2월이라고 하는 요 메뉴를 가지고 마감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실기로 수기로 할 때도 간단했죠. 그래서 메뉴에서 할 때도 마감 후 2월 눌러서 자동으로 마감과 2월이 일어나는데 그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부 마감을 요 순서대로 해볼까요? 자, 261표, 261쪽에 장부 마감하기 요 순서대로 하면은 그 지금 우리가 했던 그 순서가 순서대로 작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데이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류사항이 있으면 한번 고쳐야 되니까. 자, 데이터 체크라는 메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여기에 이 자리, 데이터 체크, 메인 매출 전표, 자금 관리 자료. 자, 데이터 체크, 메인 매출 전표, 자금 관리. 응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 됐었는데? 네, 여러분도 이렇게 나와요? 돼요? 네. 안 되는 자리도 있나요? 메시지가 응시용 프로그램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 교육용 프로그램에, 이거 응시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게 교육용 프로그램인데. 네. 아무튼, 안 되는 자리도 있고 하니까. 자, 되는 분은 그냥 해보세요. 검사 시작. 안 되는 자리는 그냥 뭐, 없는 걸로 하고, 된 걸로 하고. 검사 시작 눌렀을 때, 에러 부분이 뜨나요? 없어요? 네, 그러면 다행입니다. 닫으십니다. 자, 데이터 체크는 전표의 오류를 확인해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합계잔액사항표를 조회해서 검증을 해라. 합계잔액사항표 조회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결산재무제표에 여기에 있습니다. 합계잔액사항표 조회해 볼까요? 12월 31일로 조회하시게 되면은, 자, 순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매출액이 수익이죠? 상품 매출이. 비용, 매출원가와, 이제 매출원가 여기 나타났죠? 4,350만원. 또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법인세, 영업의 수익, 법인세, 이런 순서대로 지금 나와요.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우리 회사 하나도 없나요? 이렇게 하나도 없었을까? 아, 있네요. 아, 없죠? 없네요. 자, 차변의 합계,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죠? 여러분도 아마 일치할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집니다. 자, 이게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이 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 지금 손익이라는 계정이 여기에 없죠? 잠시 후에 여기에 손익 계정이 생길 거예요. 이 비용, 매출원가하고 여기 판매관리비 전부 다 이 비용의 합계가 손익 계정 차변, 손익 계정의 차변으로 올 거예요. 이것이 전부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없어집니다. 상품 매출액의 요 대변 잔액 1억 1,055만원. 이것이 손익 계정 여기 들어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대변으로 옮겨집니다. 자,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대차가 합계 금액이 똑같아지면서 잔액은 없어진다. 그게 손익계정을 마감하면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자산과 부채 자본은 요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에 가지고 가야 되니까. 대변의 잔액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이 그대로 있을 거고 수익과 비용만 없어지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2월 이익잉여금이 아직까지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지만 이제 당기순이익이 여기에 더해집니다. 내년으로 2월 되는 이익잉여금은 5천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이 2월이 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마감 후에 시산표에 달라지는 점입니다. 현재는 수정 지금 장부 마감 전이죠. 현재 장부 마감 전. 자, 이제 확인했습니다. 조금 이따 와서 다시 한번 조회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작업은 수행 3번.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확인한 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하여 상단에 점표 추가를 클릭하여 손익대체분계를 수행하시오. 이 손익대체분계가 바로 수익은 손익의 대변으로 비용은 손익의 차변으로 대체하는 분계를 말합니다. 자, 당기순이익 확인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가서 한번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손익계산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당기순이익 12월 달로 조회하시면 당기순이익이니까 맨 밑에 있죠? 4,700. 네. 뒤에 숫자는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앞에 4,700 정도. 네. 당기순이익입니다. 그럼 아까 2월 이익잉여금이 5천만 원인가 그랬죠? 그럼 여기 더해주면 2월 이익잉여금이 이제 결산 끝나면 9,700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 작업을 보면은 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하라. 그래가지고 처분 예정일과 처분 확정 날짜를 이렇게 입력하고 예, 점표 추가까지도 누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점표가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죠. 제조원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셔가지고요. 예, 여기 처분 예정일은 2022년 2월 27일 0227이고 이건 올해 거를 내년에 처분한다는 거고 전기 거는 당기에 처분했죠. 올해 2월 27일 날 주주총회에서 처분 확정이 된 건데 여기 처분 확정은 입력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여기로 왔나 보세요. 맞죠? 당기순이익 4,700. 전기에 2월 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이죠. 그게 얼마였어요? 5천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더해져서 9,790만 원이 내년으로 넘어갈 2월 이익잉여금이 될 거예요. 그것이 언제 만들어져요? 지금 만들어질 거예요. 어떻게? 점표 추가. 자, 누르겠습니다. 점표 추가. 5건이 추가됐습니다. 확인 눌러보시고 일반 점표 가보시겠습니다. 일반 점표 12월 31일자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까 결차 결대로 넘어왔던 것이 몇 번까지냐면은 5번까지입니다. 5번까지이고 6번에서부터 차변 대변으로 다시 넘어오는데 자, 6번 점표는 뭘까요? 차변의 상품 매출 수익 계정이죠. 대변의 수익이 손익 계정 대변으로 갔다 이거예요. 다음에 7번 점표를 보세요. 상당히 줄수가 많은데 차변의 손익 계정 차변의 비용에서 대체 비용이 모두 왔어요. 6,200. 비용이 모두 6,200. 그리고 대변의 비용들이 상품 매출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쭉쭉쭉쭉 해서 네, 법인세 비용까지 모두 비용은 대변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모두 손익계정 차변에 왔다.
2분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전표는 그 손익계정의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으로 대체되죠.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차변의 손익. 그런데 전기에 2월 된 5천만 원과 당기 거 4,700이 더해져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것은 마지막 전표 10번 전표에서 만들어집니다. 당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내년에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아까 9,700 정도 될 거다 한 게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전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동.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전표추가 눌렀을 때 어떤 전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우리는 결산 수정, 회계의 순환 과정 이론할 때 이런 것들을 다 해봤다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장부 마감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개정을 이제 이거 하나 더 남았죠. 재무상태표 개정을 이제 마감해야죠. 재무상태표 개정은 차기 2월, 전기 2월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교육용에서는 차기로 2월 되는 장부는 안 만들어져요. 그냥 마감만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뉴가 어디 있는지 볼까요? 네, 여기에 갑니다. 마감 후 2월. 데이터 관리에서 마감 후 2월을 통해서 자산부채 자본, 재무상태표 개정의 장부를 마감하게 됩니다. 마감 후 2월. 네, 마감 후 2월을 제외한 다른 입력 화면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 누르시고요. 네, 다른 거 이게 다 닫아주세요. 닫아주고 다시 마감 후 2월을 다시 누르겠습니다. 응시용 프로그램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마감은 되는데 여기 지원이 아예 막아놨죠. 예, 이게 자동으로 이게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 마감 후 2월을 못하도록 해놨네요. 근데 여러분 되는 자리는 되긴 되는 것 같지만 2월은 안 돼요. 그냥 마감이 처리가 됩니다. 마감. 그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 프로그램 버전에서 이게 안 돼가지고, 여러분 되는 자리에서는 한번 마감 후 2월 눌러가지고 오른쪽에 마감 눌러보세요. 그러면 마감은 되는데 2월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네. 시험에서 마감 후 2월을 해라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안 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감을 일단 해놓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표를 추가 입력을 못해요. 네. 재무제표가 이제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고칠 사항이 있다 그러면 마감 취소. 마감 취소도 할 수 있어요. 네, 실제 실무에서는 마감 후 2월에서 마감하면은 당기의 자산부채 자본 자동으로 마감되고요. 내년도 장부에 전기 2월이 다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 회사 만들 때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또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다 수동으로 입력했지 않습니까?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입력한 겁니다. 작년부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작년에 결산 끝나고 나서 이걸 했겠죠. 마감 후 2월 하면은 내년에 이렇게 손으로 입력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초정보관리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이거 다 입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감 후 2월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서는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네. 네? 아마 이 전표 입력을 할 때도 합계장의 시산표를 자주 보니까 내가 두 군데 넣어놨는데 결과는 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시산표에 가서 정말 달라진 거를 확인해보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합계전액 시산표 12월 31일자에
가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손익이라는 게 생길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손익 생겨있죠. 잔액은 없어요. 그러나 손익은 왜 잔액이 없냐? 잔액 전부 다 2월 이익잉여금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은 없지만 손익 계정이 만들어졌다가 만들어졌다는 거 볼 수 있고, 자 상품 매출 대변의 잔액 없어졌지 않습니까? 또 상품 매출원가 판매 관리비의 차변의 잔액들 없어졌죠. 네. 장부 마감을 하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산부채 자본의 잔액은 잔액란에 그대로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만 잔액란에서 사라졌어요. 수익과 비용.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부 마감까지 우리가 다 마쳤습니다. 사실상 끝난 거죠, 이 회사는.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하기가 있는데, 재무제표 작성하기는 그냥 조회만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내일 재무제표 작성하기 어떤 또 여러분이 혹시 모르는 뭐가 있는지 거기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일 패션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한 사이클 1년을 한번 돌려봤어요. 1년 동안 있을 수 있는 일이 이런 것들이 있다. 돌려봤고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